4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씨는 어젯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3살배기 아이가 낮잠 시간이 아닌데 졸았다는 이유로 얼음을 비닐봉투에 담아 아이의 몸을 문지른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거칠게 훈계하는 보육교사.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혹한 폭력 현장. 훈계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선생님들의 폭력성. 아이들은 말없이 당하고만 있었다. 하지만 폭력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징역 6개월. 아이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벽에 걷어 매트로 덮어버린 보육교사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건 마찬가지.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면 최고 종신형 선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도 높은 형벌로 사건을 다룬다. 가벼운 처벌 때문일까? 새해 벽두부터 일어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모든 엄마들을 분노케 한 김치폭행 보육교사가 보도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또 다른 사건. 우는 아이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어린이집 원장. 무시무시한 주먹으로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하지만 폭행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 엄마들은 그 뻔뻔함에 분노했다. 몰랐다는 게 더 나쁜 거야. 몰랐다는 게. 왜 그럴 수가 있어? 왜? 너 똑같이 당하게 해준 거 알아? 너 대회물로 해서 못할 줄 알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일까? 보육교사를 원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걸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놀랐던 부분은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맞게 되면 울거나 막 당황해하거나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실은 더 놀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정신 상태로 아이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있는지 보살피고 있는지 그거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저분이 손으로 애 머리를 때린 거잖아요. 그럼 그 머리에 애가 뇌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걔 인상이 망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적으로 그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제 아이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어릴 때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합니다. 맞아. 뭐 맛을 보고 미각이나 후각도 그렇고 모든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진짜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아픔 자체보다 애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잖아요. 친구 중에 하나가 엄마가 굉장히 엄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좀 회초리를 좀 자주 들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안녕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려고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데 움츠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을 줘야죠, 이렇게. 꽃을 때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거가 그 회초리라는 거가 있고 왜 혼나야 되는지를 그 분명히 일깨워주고 그 거기에 따른 그 체벌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언니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체벌하고 폭행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렇게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때린 거는 폭행인 거죠, 진짜. 사실은 저도 제가 어린이집에 애 맡겼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2군데도 맡겼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런 데 맡겨줬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 데인 줄 누가 알고 보냈겠어요? 아, 얘가 못 견디고 또 제가 품었다가 처음 어린이집 보내서 그걸 못 견뎌서 오는 줄 알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거기서 저런 일이 벌어져서 자꾸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런 거 보면 왜 몰랐어? 애가 말할 텐데 엄마가 모를 수가 있어 하는데 나 오늘 하루 종일 맞았어 뭐 내지는 오늘 밥 안 먹는다고 선생님이 나 머리 때렸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찡얼거리는 게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이게 애들은 표현력이 정말 없구나.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자긴 다 한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지. 상황만 가지고 정말 격분하고 그냥 후루룩 끌어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번 그 다음 상황, 전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는 우리 이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입장, 엄마들의 입장을 저희가 따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화면 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
도대체 누구의 문제일까?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서로 상반되는 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생각은? 물론 그 언론에 나온 그 교사의 행동은 참 잘못됐어요. 정말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인천 사건은 물론 그 선생님이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 이전 사건들도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왜 그랬을까? 교사가 왜 저렇게까지 했고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한 번도 되짚어보는 건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 교사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줬으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을 때도 많이 있죠.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이거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려. 그 현장에서 교육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식습관 지도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슬픈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애기한테 보여주면서 혹시 너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라고 봤을 때 그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나 이뻐해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엄마 선생님이 나 엉덩이를 자꾸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는데? 너가 뭐 잘못해서 때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 미워서 때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얘가 정말 선생님이 때려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이쁘다 이렇게 엉덩이 때리는 걸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애기 어린이집을 옮기고 보냈는데 귓바퀴에도 좀 피멍이 들어있고 귓볼에도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그렇게 생글생글 웃었던 선생님들이 설마 우리한테 그랬겠어? 그냥 친구가 잡아당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상처가 귓볼에 생겨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린이집에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딱 한 번만 더 하면은 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자. 참 그런 상처들이 사소한 게 되게 미스테리인 것들이 종종 이렇게 있잖아요. 보내다 보면은. 보육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도 갑을관계가 존재한다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좀 늦는데 몇 시까지만 좀 더 봐주세요. 그러면 막 죄짓는 느낌. 그리고 싫어하는 목소리가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표정이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일찍 보내고 늦게 내라고 이게 괜히 우리 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말 한마디라도. 이게 원래는 갑이 학부모가 되고 을이 어린이집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근데 갑이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집에 돼 있는 거야. 저희가 왜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음성 변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원장님들은 갑이잖아요. 저희는 을이고. 부모님도 갑이고 저희는 을이에요. 저희는 모두 다 을인 거예요. 우리는 엄마들의 욕구를 수용해요. 무조건 수용하는 입장. 엄마가 얘 반찬 이걸 먹이지 마세요. 그러면 못 먹여요. 근데 단체 생활에서 김치 같은 거 하나 같은 것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작은 거 하나 먹여보고 점점 이제 크게 하면서 주거나 아니면 뭐 헹궈서 먹게 하면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엄마들은 괜찮아 나중에 먹을 거니까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요 정 1파예요. 선생님 나도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얘는 안 먹는데 왜 난 먹어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갑이야. 요즘 세상이 그래요. 학부모도 보육교사도 쌓여만 가는 어려움. 본인 어린이집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어머님 뭐 행사가 있으니까 오전만 하고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아니 그러면 원장님 일하는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어머니 지금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아이들 키우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회사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절을 하시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애기가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가는 거예요. 아파서 쉬어주고 싶어도 쉬어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출근을 해야 되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못 보고 하루 종일 서려. 그놈의 동그라미는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 우리도 점심시간에 좀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예전에 뭐 24시간 근무를 하여라. 뭐 24시간 어린이집을 바꿔라. 그럼 그 교사들은 어떻게 아이를 보나요? 왜 그런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는지. 최저임금이 5천 얼마로 올랐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것도 안 나와요. 117
117만 원. 이번에 올라서 117만 원인 거예요. 경력이 지금 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시급조차도 안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충분히 모시고 안 그러면 다 그만둬야 돼요. 그냥.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서로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는 100% 내 애처럼 봐줄 수는 없어요. 내 애 같은 생각으로 조금만 한 반의 반만이라도 내 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너무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 역시도 하루쯤 보육교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루만 오셔서 하면 저희의 마음은 정말 한 부분이라도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힘들구나 이렇게 좀 학부모님들 겪어보시면 스승의 날 선물 말고요. 그냥 오셔서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입장도 알 것 같고 참 답답한데 갑과 을을 구별할 수 없는 지금 이상한 세상이 아닌가. 네. 1학년 때, 애가 1학년 때 일일 뭐 아침에 잠깐만 애를 보는 걸 엄마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대로 뭐 일 보시기 전에. 그것도 제가 30분 봤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 안고, 너 나가지 말고! 30분도 그렇게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제 친구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엔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좀 깐깐한 어머님이 있잖아요. 아기가 그냥 잘못하다가 이렇게 놀다가 넘어져서 여기가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서 오는 거 멱살도 잡힐 때도 있고 왜 애를 그딴 식으로 보냐고.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잘 몰랐고 어떻게 그걸 애를 모를 수가 있냐고. 내가 여기다가 이것도 해줬지 저것도 해줬지 그건 제 친구의 집이 아니잖아요. 집이 아니고 진짜 이건 일터인데 일터로 꾸며줬다고 해서 뭐 얘만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네. 아이들이 옛날에는 좀 선생님 말하면 이렇게 듣고 엄마들이 선생님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조금만 실수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니까 애들은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 엄마들의 고충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늘은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엔 데리고 가세요.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냐면 갑자기 이제 통보를 그렇게 해요? 통보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는 죽어요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되게 막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을 보육교사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친정어머니가 봐주기 전에는 저도 엄마의 입장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했지만 또 이제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하루만 와서 보육교사를 한번 해보라고. 근데 지금 현재 만 2세반 같은 경우에 9명 정도를 보통 보육교사 한 사람당 책임을 지고 있고요. 만 5세반 같은 경우에 23명까지 보고 있더라고. 거의 이제 대체로 평균. 그러니까 1인당 보육교사가 보는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분들이요, 일주의 근무 시간이 일반적인 40시간보다 무려 15시간 많은 55시간이에요. 가장 큰 문제죠. 급여 문제인데 서울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가 133만 원이에요. 133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 직종 중에서 가장 낮은 직종이고 봉급 대비 근로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3D 업종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일 어려운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0세부터 6세까지 보육교사님이신데 가만 보면 어디서 보육교사들이 어떤 복지를 누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뭐 1.2에서 1.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 1명을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몇십 년 지나면 큰일 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인데 그냥 아무데나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삼수를 했지만 유치원도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유치원 재수했어요. 불굴의 육아군요. 이제 조상분들이 잘해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조상분들이 잘해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뭐 애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아니면 제가 열심히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 걸어놨는데 2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5세반에 떨어지고 6세반에 이제 붙어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때도 그렇게 했으니 지금은 더하죠. 아이들 자체가 줄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없는 유치원은 지금 계속 도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저보다 후배 애들이 2월만 되면 모여가지고 3, 4, 5 계속 톡을 해요.
이번에 잠실의 모 유치원은 경쟁률이 얼만데 이번에 강남의 모 유치원은 경쟁률이 얼만데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유치원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잠실에 있는 모 유치원은 경쟁률이 200대 1이래요. 200대 1이래요. 왜요? 잠실이 이제 1, 2, 3, 4, 5단지가 재개발이 되면서 소득 수준이 이만큼 일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엄마들이 수준이 다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도 그쪽에 보내서 엄마들이 출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우리나라 그 엄마들 인식에도 싼 게 비지떡이고 값이 비싸면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설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이러면 몇백만 원을 싸들고 대기 명단에다가 넣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질적으로 높은 고퀄리티의 선생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실하다는 거죠. 저도 애 키우는 엄마거든요. 답답한 것도 정말 많고 할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요? 어떤 전문가가 나오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